단순히 속보만을 전달하는 콘텐츠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더욱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중동 갈등의 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은 흔히 유대 기독교 세력과 무슬림의 충돌 혹은 종교 갈등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후 중동 전역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동의 충돌은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1차와 2차로 나뉜 연속된 전쟁으로 보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가자지구 전쟁은 그중 1차전에 해당하며 이는 종교 전쟁이나 이념 전쟁이 아닌 철저히 에너지 전쟁이었습니다. 1차전의 무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동지 중의 연안의 에너지 지형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가자지구 앞바다에는 지난 2000년 영국 비지그룹이 발견한 가자마린 천연가스전이 존재하며 가자지구 북부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한지구에 대규모 석유 매장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서한지구의 경우 이스라엘 에너지망과 연결된 핵심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강한 통제 의지를 보여온 이유는 안보 논리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접근권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을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며 대규모 민간인 납치와 살해를 감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즉각 전면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목표는 하마스 제거로 제시되었지만 전쟁의 결과는 가자지구 자체의 기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1차전으로 규정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1차전은 하마스라는 무장 조직만을 상대하는 국면이 아니라 가자지구를 기존의 정치, 사회적 공간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위한 밑그림, 에너지 패권 장악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휴전 국면으로 들어갔다 하여 갈등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차전이 일정한 목표, 즉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몰아내고 원유지대를 장악하는 과정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즉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2차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가자 이를 종전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휴전의 실질적 의미를 살피면 그런 해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작전으로 가자지구의 주거지역, 병원, 전력과 상수도 시설은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024년 초 기준 가자지구의 대다수 주민이 거주지를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투의 일시 중단이 주민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태임을 뜻합니다. 이 시점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가자지구 재건 사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들어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재건 구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서방 언론에서는 장기적인 재개발 시나리오가 잇따라 소개되었습니다. 재건이라는 표현은 인도적 지원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는 토지 이용, 인구 배치, 경제 활동의 재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지대 장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경제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기였던 2019년 제러드 쿠슈너가 주도한 바레인 워크숍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정치 협상보다 경제 개발의 문제로 다루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상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가자지구를 새로운 개발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미국 정치권 일부에 존재해 왔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구상의 중심에 쿠슈너 가문이 추진해온 이스라엘 횡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을 시작으로 북부 해안까지 연결되는 원유 및 LNG 수송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동지 중의 해상 파이프라인과도 연결됩니다. 쿠슈너 가문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자지구 무장 세력은 없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1차전은 군사적 충돌을 통해 가자지구의 현실을 바꾸는 단계였고 그 결과는 국제사회가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자지구 휴전은 종착지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경과 지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관심은 가자지구를 벗어나 중동 전역으로 확장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차전이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2차전의 초점은 이란과 그 주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압박의 전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에 대응해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서부에 친이란 민병대 거점을 공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시설이 타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외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 이란 정부는 대외적으로 긴장 수위를 낮추는 발언을 이어갔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공개 행보도 이전보다 절제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내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테헤란, 이스파한, 마슈아드 등 주요 도시에서 경제난과 정치 통제를 비판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를 국내 문제로 규정했지만 시위의 확산 속도와 조직 방식은 과거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른바 아랍의 봄 역시 생활고와 정치 불만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후 국제 정치 환경과 결합된 일련의 전개를 보면 정권 교체와 내전은 사전에 기획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을 겪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독재 정권과 반미 정권이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지형 변화는 미국의 중동 자원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란의 시위 또한 내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국제 정세와 맞물린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시리아 북부에서는 IS의 활동이 다시 관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시리아 주둔 병력을 통한 공습과 특수작전을 실시했습니다. IS의 재등장은 중동 전역이 안정 단계로 접어들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정 지역의 불안정이 다른 지역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시리아 북부의 IS 활동, 그리고 미국의 군사 대응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시간 순서로 놓고 보면 이란과 그 주변을 둘러싼 긴장이 특정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중동에서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핵심 국가이며 중국과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가뜩이나 최근 터키와 이란이 새로운 고속철도 구상 계획을 발표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인프라는 중국의 1대1로와도 연계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리아에서 테러 발생으로 미군의 보복 공격이 전개되었고 이란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에서 내부 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변 지역에서 무장 세력이 재등장하는 상황은 외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2차전은 군사 충돌만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사회적 동요, 지역 불안을 함께 포함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의 파장은 이란을 거쳐 더 넓은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에너지 수송로와 교통망이 직접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차전의 흐름은 이란에서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그 종착지는 예멘과 홍해 그리고 아덴만입니다. 홍해와 아덴만은 중동 에너지 수송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한 원유와 가스는 이 해역을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며 하루 수백만 배럴의 물동량이 이 구간을 통과합니다. 이 때문에 예멘 해안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곧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2차전이 에너지 수송로를 둘러싼 싸움으로 전개된다는 인식은 이 지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4년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소말리아 북부의 자치 지역인 소말릴란드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정식 국가로 승인했습니다. 소말릴란드는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승인받지 못했지만 아덴만 입구에 위치해 해상 교통을 감시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말릴란드에 주목한 배경에는 예멘 연안에서 벌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을 예멘 외부의 거점을 통해 관리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중동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서로 고립된 사건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1차전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자원지대를 장악하는 단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을 몰아내는 단계였습니다. 이후 벌어지고 있는 2차전은 이란, 시리아, 예멘, 홍해와 아덴만으로 범위를 넓히며 에너지 생산지와 수송 경로를 둘러싼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1차전이 원유지대 장악을 위한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 세력을 상대하는 국면이었다면 2차전은 에너지 수송 루트 장악을 위해 국가와 국가, 그리고 해상로와 교통망을 둘러싼 힘의 재배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은 네타냐후 총리가 2023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구상에서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이스라엘을 축으로 인도, 아라비아 반도, 요르단, 지중해와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 회랑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상은 같은 해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구상과 맞물려 있으며 중동의 질서를 이스라엘 중심의 통과지대로 재배치하려는 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지중해 연안, 홍해와 아덴만이 이 회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최근 전쟁의 공간적 확장은 이 구상과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방어적 대응에 머물지 않습니다. 가자지구 통제, 이란에 대한 압박, 예멘 연안과 홍해 상황에 대한 개입, 소말릴란드와의 관계 설정은 모두 분리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중동의 에너지 흐름과 경제 회랑을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 역시 이 흐름에서 중요한 조력자이자 이해관계자입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산될수록 에너지와 해상로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의 영향력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보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발상이 아닙니다. 1900년대 초 시오니스트 운동을 이끌었던 테오도르 헤르첼과 그 동시대 인물들은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지 않은 더 넓은 구상의 이스라엘을 상상했습니다. 성서적 해석과 지정학적 계산,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뒤섞인 이른바 대이스라엘 담론은 당시에는 실행 가능성이 낮은 이상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형태를 바꾸며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가자지구, 서안지구, 레바논 남부, 홍해 연안, 그리고 아덴만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관심 범위는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이해하는 핵심은 개별 전투의 승패가 아니라 이 전쟁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중동을 둘러싼 이스라엘 건국 세력의 장기 구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구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중동의 불안은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군사 충돌, 정치적 압박, 지역 분쟁은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인식이 번번이 빗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